양자역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실험이 슈레딩거의 고양이죠. 거의 양자역학의 상징으로서 뭔가 미스테리하거나 까보기 전까진 모르는 상황에서 슈레딩거의 상자 같다라는 느낌으로 종종 쓰이는데, 이걸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난다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양자역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뭔 말인지 알아봅시다. 우선 혹시라도 슈레딩거의 상자를 모르실 분들을 위해 세 줄 요약하자면, 상자 속에 고양이를 넣어두고 1시간 뒤에 50%의 확률로 붕괴하는 입자를 두고 이 입자가 붕괴하면 고양이가 죽는 장치를 만들었을 때 1시간 뒤에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에 대한 사고 실험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까보기 전에는 모른다로 알고 계신 분들이 몇몇 있는데, 사실 이건 양자역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상자를 까보기 전에는 모른다. 이건 양자역학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손에 과자를 넣고 이렇게 슬쩍 빼면서 숨겨보겠습니다. 그럼 이 손에는 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을 펼쳐보기 전엔 모르죠. 맞습니다. 관측을 하기 전엔 모른다는 건 고전역학이든 양자역학이든 똑같습니다. 어차피 둘 다 몰라요. 고전과 양자가 다른 점은, 양자에서는 과자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인 고전적 관점에선 손 안에 과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양자적 관점에선 둘 다 동시에 제 손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됩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역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데 사실은 여기서 상대적 페이즈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하죠. 고전역학이던 양자역학이던 까보기 전에는 모르는 건 똑같고, 고전은 두 상태 중 하나, 양자역학에선 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고전이든 양자든 어차피 까보면 둘 중 하나로 관측되는 게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럼 중첩은 대체 왜 있는 거죠? 중첩이 있든 없든 달라진 게 없는데요? 양자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상태들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측을 하게 되면 결과는 고전이든 양자든 둘 중 하나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중첩은 대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그걸 알려면 관측을 한 번이 아닌 두 번 해야 합니다. 특히 어떤 물리량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관측한 후에 또 다른 걸 관측한 후 다시 원래 걸 관측하게 되면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에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들어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안에 있는 것이 어찌되었든 하나로 정해져 있지만, 양자적인 관점에서는 두 상태에 대한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관측을 여러 번 하면 달라질 수 있구나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 효과를 진정으로 맛보려면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겁나 어렵습니다. 솔직히 저도 압니다. 아무리 이 설명을 듣더라도 이해가 어렵단걸요. 특히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정말 악랄한 게, 삶과 죽음이라는 뭔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서로 상반되는 것이 뭔가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하니까 뭔가 더욱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원래 그러라고 슈레딩거가 만든 겁니다. 양자역학을 공격하려고 만들었대요. 삶 상태에 있는 것이 죽음 상태로 가는 건 쉽지만 죽음 상태에 있는 게 삶 상태로 가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상태는 서로 동등한 개념이 아닙니다. 양자역학적인 언어로 말씀드리자면 삶과 죽음은 생명이란 관측의 고유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은 맞나?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두 개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화를 내시거나, 화는 안 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는 양자역학의 공리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 엄청 많죠. 해서 많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실험 결과를 잘 설명하더라 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실험 결과와 측정값이고, 이를 어떻게 계산해내고 예측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즉 웬만해서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증명이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 질문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은 왜 H2O인가요? 이를 증명하실 분들은 꼭 좀 연락주세요. 진짜 제발. 끝.